푸른방송이 지난 6일 지역아동센터 3곳에 200만 원 상당의 쌀을 기탁하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4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소규모 상권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6일 자매도시 광주 청소년들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육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 달성군 자원봉사발전협의회와 함께 현풍시장에서 청라수와 부채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3일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 선수의 별시가동 지원 기부금 전달식과 사회공헌 표창패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3일 북부노인복지관에서 따뜻한 한 끼, 행복한 달성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 3일 달서구 글로벌 인재 양성 리더십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7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어린이 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8일 용산 일동 상리공원에서 폭염 탈출 행복 콘서트를 주제로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경찰서 송현지구대는 지난 3일 폭염 속에 쓰러진 70대 남성을 신속한 수색으로 구조했습니다. 달성구는 올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9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38곳으로 확대하며 틈새 돌봄을 강화합니다. 달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전국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달서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지난달 음식점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5일 호롱 야외음악당에서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경축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오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지역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BAF 창작온실 프로젝트 3부 전시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 의회 김은영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달서구 달성군 지역 케이블 방송사인 푸른방송이 지역 내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푸른방송은 지난 6일 달성군관 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전달식을 열고 지역아동센터 3곳을 지원하기 위한 200만 원 상당의 쌀을 미래세대봉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달식은 지원 대상인 구지 파랑새 지역아동센터 앞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전달식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나눔의 뜻을 모았습니다. 전달식에는 조현수 푸른방송 대표와 지경일 미래세대봉사단장, 최재규 대구광역시의원을 비롯해 봉사단 및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기탁된 쌀은 달성군 관내 지역아동센터 3곳에 전달됐으며 아이들의 급식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방송 대표 조현수입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나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푸른방송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경일 미래세대봉사단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푸른방송에 감사드리며 전달받은 쌀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봉사단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미래세대 봉사단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아이들과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나눔과 실천으로 세대를 잇고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봉사 문화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달성구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함께한 최재규 대구시의원은 민간기업과 청년봉사단체가 뜻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역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세대 봉사단은 달성군의 청년 회원들로 구성된 지역 봉사단체로 독거노인, 저소득 취약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물품 기부, 수제 도시락 배달, 현장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4일 2026년 제2회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내 소규모 상권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곳은 죽전일삼 골목형상점가, 성당 내 미안이 편한 세상 골목형상점가, 송영도 상가 번영회 골목형상점가, 성서우방 골목형상점가 등 4곳입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설 경영 현대화 등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는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하고 지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15개 이상 밀집한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로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3분기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실시되는 을지 연습에 앞서 준비 상황의 최종 점검과 실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회의에는 차준용 통합방위협의회장을 비롯한 민간군경 소방 등 지역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최근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안보 동향을 공유하고 을지연습 기간 중 통합방위지원본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현장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최근 복합적인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완벽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열리는 지역안보협의기구로 달성군은 을지연습과 연계한 실제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이 자매도시 광주 청소년들과 함께 지난 6일 1박 2일 일정으로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 강당이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만난 낯설음도 잠시 머리를 맞대고 팀 이름을 정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사이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광주 4명, 대구 4명에서 광대 사서. 이번 교류 캠프의 주제는 링크 함께 만드는 새로운 연결. 대구와 광주 청소년들이 소통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열린 이번 캠프에는 대구와 광주에서 각각 40명씩 모두 80명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도시를 교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를 찾은 청소년들은 대구의 달서선사관과 83타워 등 주요 명소를 찾아 교과서 밖 생생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또한 시원한 물놀이와 다채로운 공동체 활동을 함께 즐기며 협동심과 소중한 우정을 다졌습니다.
대구에 와가지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고 재미있게 추억 쌓으려고 왔고요. 오늘 아이스링크장 가는데 너무 기대돼요. 행사장을 찾은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성실하고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며 꿈을 향해 정진하는 멋진 청소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따뜻한 격려를 전했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이번 캠프를 통해 두 지역 청소년들이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소중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달서구 수련관에서는 이번에 영호남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광주의 청소년들과 그리고 대구의 청소년들이 만나서 우리 지역을 안내하고 그리고 서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류를 하면서 재미있는 경험과 추억을 쌓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캠프를 한번 거쳐가고 경험한 친구들은요, 내 지역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친밀한 소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영호남 교류 캠프는 내년에도 쭉 이어갈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년 넘게 영호남 청소년들의 오정의 오작교 역할을 해온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 이번 캠프를 통해 두 도시 간의 우호 협력 관계는 한층 더 견고해졌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 달성군 자원봉사발전협의회와 함께 현풍시장에서 청나수 및 부채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가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청나수 무료 배부 봉사활동을 추진 중인 가운데 펼쳐진 이번 봉사는 대표적 다중집합 장소인 현풍시장 일원에서 무더위 속 생업을 이어가는 전통시장 상인과 방문객 등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물나눔 봉사에는 달성군 자원봉사발전협의회가 힘을 보탰습니다. 현장에는 곽동안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시원한 병입수돗물인 청나수 600병과 폭염 예방용 부채를 무상으로 배부하며 상인과 주민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우리 오늘 현풍시장에 와서 시장 노점 상황 하시는 분들과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시원한 생수 한 병을 저희들 배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사해서 저희들도 너무 보람되고 좋습니다. 올여름 무더운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나수를 전달받은 한 시장 상인은 시원한 물 한 병이 무더위를 견디는 데 큰 힘이 됐다며 뜨거운 날씨에도 직접 찾아와 봉사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시장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시원한 청나수로 잠시나마 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3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대구시 홍보대사이자 공공배달앱 대구로 홍보 모델인 삼성라이온즈 원태인 선수의 결시가동 지원 기부금 전달식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원태인 선수, 대구로 운영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원태인 선수는 결시가동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천만 원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구시장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기부금은 결시가동이 공공배달앱 대구로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의 식사 접근성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대구로는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으로 지난 2023년부터 아동급식카드 비대면 주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결시가동이 보다 편리하게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는 공공배달앱을 활용한 아동복지 지원 사례로 민간의 나눔과 공공서비스가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원태인 선수는 평소 많은 사랑을 보내준 대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며 이번 나눔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기부가 결식아동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3일 달성군 북부노인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최재훈 달성군수와 곽동안 달성군회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한 끼, 행복한 달성,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봉사는 연속되는 무더위 속에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을 돕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최 군수와 군의원들은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직접 배식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배식 후에는 복지관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복지관 관계자 및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한 안락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곽동안 달성군회의 의장은 폭염 속 어르신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과 달성군의회 합동 배식 봉사는 지난달 15일과 2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군과 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밀착 소통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 3일 지역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달서구 글로벌 인재 양성 리더십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과 리더십을 높여 국제적 감각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문화와 협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환경이 국내에서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글로벌 세계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기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입시 위주의 그 공부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마인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로벌 환경에 좀 노출을 시키고 글로벌 마인드를 좀 탑재하고자 달서구에 있는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직무교육 수료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달서구 거주 대학생 30명으로 글로벌 교육과 해외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 활용 능력과 진로 설계 역량을 함께 강화하게 됩니다. 또 해외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외 기업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취업 연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료 과정 3개월을 마치고 나면 싱가포르나 또 외국에 인터넷 기회가 또 제공이 됩니다. 실제로 배우고 경험한 그런 글로벌한 그런 직무 환경을 체험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친구들이 다시 우리 대구 지역의 기업에 취업을 해서 그런 글로벌 마인드를 확산해주는 특히 참가 대학생들이 해외 직무교육과 기업 문화를 직접 경험한 뒤 이를 지역 중고등학생들과 공유하는 선순환 교육체계를 구축해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확산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대학생뿐만 아니고 청소년들, 그다음에 초등학생들도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좀 부여해주고자 여기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나중에는 청소년들을 직접 가르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유학생과 지역 청소년을 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과 국내 거주 외국인 청소년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해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역에서 세계로 나아갈 인재를 키우는 첫걸음. 달서구의 이번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이
청년들의 새로운 진로를 넓히는 것은 물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서구 의회가 지난 7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어린이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 어린이들은 구의회 견학과 구의원과의 대화에 이어 모의의회에서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지난 2011년부터 어린이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8일 용산 일동 상리공원에서 폭염 탈출 행복 콘서트를 주제로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트로트와 통기타,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하며 한여름밤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연마다 주민들의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는 등 큰 호응을 얻었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달서구는 오는 22일 오후 7시 한실공원에서 올해 세 번째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를 열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달서경찰서 송현지구대가 지난 3일 밤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폭염 속에 쓰러진 7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외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송현공원 일대를 수색한 데 이어 수풀과 웅덩이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결과 4일 오전 0시 38분쯤 산책로를 벗어난 웅덩이에서 72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탈수와 의식 저하 증상을 보였으며 경찰은 119 구급대와 함께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지켰습니다. 달서경찰서는 폭염이 밤에도 이어지는 만큼 고령자의 야간 외출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달성군이 올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9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38곳으로 확대하며 틈새 돌봄을 강화합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아가 필요한 시간에 지정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달성군은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과 연계해 긴급 돌봄과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 돌봄 수요를 분석해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보육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지난 10일 전국 오수 청소년 운영위원회 평가에서 오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시설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주도적인 자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시설 개선 정책 제안 3건이 실제 지자체 정책으로 채택돼 관련 예산이 전액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지역 축제와 청소년 자치기구 교류에도 직접 참여하며 청소년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활동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달서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지난 7월 6일 달서시장 음식점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신속한 응급처치로 살렸습니다. 당시 관할 구급차가 다른 현장에 출동 중이어서 본리 119 안전센터 펌뷸런스 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대원들은 차량보다 직접 뛰어가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해 자동심장 충격기와 응급구조 장비를 들고 현장까지 달려갔습니다. 이후 즉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처치를 실시했고 환자는 자발순환을 회복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대구시는 8월 15일 오후 6시 30분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제82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경축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트로트와 발라드, 힙합, 댄스, 아이돌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출연해 시민들에게 광복의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뮤지컬 갈라쇼, 독립군 아리랑도 마련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과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구시는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상황에 대비해 안전관리 인력과 구급차를 배치하고 행사장 주변 교통관리와 대중교통 증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의 술발전소가 8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DAF 창작온실 프로젝트 3부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김다슬, 윤혜재, 이문지 작가가 참여해 자연과 도시, 기술과 인간, 현대인의 내면을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냅니다. 김다슬 작가는 생성형 AI와 직조 작업을 결합해 도시와 기억을 표현하고, 윤혜재 작가는 자연의 선과 색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생명력을 담아냅니다. 또 이문지 작가는 자연과 인물이 뒤섞인 풍경을 통해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세계 속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도슨트와 오디오 가이드도 함께 운영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교육, 경찰, 소방과 안전공동체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달 29일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달서 성서경찰서, 달서 강서소방서와 안전한 달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기관은 정보 공유, 합동훈련, 안전교육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문화재단 달서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가 여름방학 특별기획 우당탕탕 선사시대 소리 발명가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7세 이상 초등학교 1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8일에서 21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2시 4일간 운영됩니다. 달서구 선사유적과 연계한 공연 또들또들 선사시대를 주제로 어린이들이 자연의 소리를 탐색하고 악기 만들기와 사운드 헌터 활동을 통해 소리와 예술을 체험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지난 3일부터 달서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립도서관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고력과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청소년 인문학 하브루터와 청소년 생각 발전소 동아리를 운영 중인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질문과 대화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을 확장하고 경청과 존중의 토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청소년 인문학 하브루타는 오는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운영되며 청소년 생각 발전소 동아리는 12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참여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프로그램은 현재 참가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달성군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어린이숲 도서관이 대구 라이즈 사업단 경북대학교와 함께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배우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놀이터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6세부터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가족 참여형 교육으로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디지털 활용 능력과 미디어 문해력을 키우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신청은 달성어린이숲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월배초등학교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WKBL 선수와 함께하는 농구 교실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자 프로농구 선수 출신 강사가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농구의 기본 원리와 다양한 기술을 지도하며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농구 규칙을 배우고 드리블, 패스, 슛 등 기본 기술을 시범과 실습을 통해 익혔습니다. 또한 체스트 패스, 바운드 패스, 레이업 슛, 점프 슛 등 다양한 공격 기술과 수비 방법, 경기 전략까지 배우며 농구의 재미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강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자세를 세심하게 지도하고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은 보다 쉽고 즐겁게 농구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기본기를 익힌 뒤 진행된 실제 경기에서는 배운 기술을 직접 활용하며 협동심과 도전 정신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구 교실에 참여한 한 학생은 연습한 기술을 경기에서 활용해 더욱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연습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구 월배초는 이번 농구 교실이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성여자고등학교가 지난달 16일 교내에서 2026 효성 학술제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3학년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주도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학문적 탐구 역량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효성학술제는 4개월간 운영된 효성학술 프로그램의 결실로 학생들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방법론 교육과 인공지능 철학 등 다양한 특강을 통해 연구자로서 필요한 기초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올해는 총 59개 연구팀이 참여해 연구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교내 심사와 경북대 계명대 등 외부 대학 교수 16명이 참여한 심사를 거쳐 최종 23개 팀이 발표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세포토가성 펩타이드의 약물 전달 효율 분석, 도시 텃밭 작물의 중금속 위해성 평가,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논리적인 연구 발표와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대학 학술대회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학술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연구 결과를 정리해 영문 초록과 함께 효성 논총으로 발간하며 탐구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번 학술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미래 학문을 이끌어갈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대학 교수진의 전문적인 피드백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김종호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대학 수준의 연구 성과를 만들어낸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이번 경험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달성군의 든든한 동반자인 관내 기업들과 손을 맞잡고 지역 경제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낼 상생 방안과 달성의 미래를 견인할 기업 친화 정책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과거 4곳에 불과했던 산업단지가 대구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을 포함해 8곳으로 늘어났고 현재 2,000여 개의 제조업체에서 5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올해 5월 기준 약 255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달성군 경제 성장의 동력이며 기업의 성장이 곧 군 재정과 직결됨을 증명하는 확실한 지표입니다. 향후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많은 변화를 앞둔 지금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기업 일자리과를 신설한 것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이자 기업 친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구심점을 마련한 것이며 이러한 조직적 변화가 실질적인 기업 유치 성과와 현장의 처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술개발사업 지원 등 다방면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행정 절차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중도에 좌절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내 기업들이 마주한 벽을 허물고 더 많은 기업의 발길을 달성으로 이끌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및 특례 보정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의 문턱을 유연하게 낮추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담보력 부족으로 인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망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자금 압박의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달성군이 관내 기업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지원을 한층 더 두텁게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수혜기업은 3곳 남짓에 불과합니다. 2천여 곳에 달하는 관내 제조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이 기술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산단 기업들의 가장 큰 고충인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도심과 다소 떨어져 있는 우리 군의 여건상 기업이 아무리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근로자들의 주거 부용이 부담이 높아 그 부담으로 결국 기업이 심각한 구인난에 허덕이는 것이 현장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지원 예산을 늘려 더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 달성에 뿌리내리고 기업은 인력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외상거래대금 미수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제도인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을 대구시 기초지자체 최초로 신설하고 1월 기업 유치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2025년 대구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총 162개 수혜기업 중 무려 24%에 달하는 39개 기업이 달성군 소재 기업이었습니다. 이는 대구시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관내 기업들의 수요가 이미 입증된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보험료를 도에서 50%를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구미시나 영주시 등 14개 기초지자체가 최대 20%까지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실질 부담을 완전히 드러내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보험료를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광역과 군이 동시에 지원을 보장해 준다면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선 선제적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생 지원책은 달성이 기업 친화 도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업이 뿌리 내리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좋은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야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민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달성의 미래를 든든하게 다지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관내 기업은 달성군에 뿌리 내린 보람을 느끼고 외지 기업은 앞다투어 찾아오는 기업 친화 도시 달성을 위해 집행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당부드립니다. 기업의 성장이 바로 달성의 미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